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정부 대화 노력 계속 증원 원칙대로. 네. 어제 정부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오는 18일 만약에 정부가 그 전에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일괄 사직서 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회에서 한 알 더 얘기를 했죠. 뭘 얘기했느냐. 증원 1년 유예합시다. 중재를 좀 자처를 했습니다. 1년 유예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화 노력은 계속 할 거다. 하지만 증원은 원칙대로 최소 2,000명으로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이어서 좀 볼까요? 경향입니다. 1년 미루자는 교수들, 정부 흔들림 없다. 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서울대 의대 이 비대위에서 1년 그럼 미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아예 안 돼요. 흔들림 없습니다. 원칙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정부만 전향적인 태도를 좀 보이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좀 볼까요? 전공의 단체 합의한 바 없다. 일축. 근데 이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얘기에 대해서 전공의 단체에서도 우리랑 합의한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거부한다라는 거죠. 중재안에 대해서 양쪽 다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교수들도 사직서 내면 진료 유지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강대강 대치 상황,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국민생명담보 치킨 게임 그만. 네, 의정대와 축구 벼랑 끝 호소입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피말리는 기다림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냐? 이게 지금 환자들의, 보호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국민생명담보로 치킨 게임 그만해라 라고 국립대 교수, 보건의료노조, 환자협회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공의 의협 의대 교수들 현장 복귀해서 좀 책임 있는 협상 공식 협의체 만들어라. 정부도 증원 규모 포함해서 의제를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마다 자기 입장만 고수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새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탈북자 돕던 선교사 구금러 인질 외교 우려. 네,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 근데 지금 현재 탈북자를 돕던 러시아에 있던 선교사가 구금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교사 1월에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3월이죠. 그럼 벌써 2달 전이란 얘기인데 이게 왜 이제서야 나온 거냐? 지난달 2월에서야 정부에 러시아가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구금한 거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국의 외교적인 압박 메시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푸틴이 곧 방북한다라고 하죠. 방북을 앞둔 푸틴, 북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국민, 우리 선교사 괜찮은 거야 라는 점입니다. 외교부 러시아와 소통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소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소통이 결실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또 간절한 마음을 같이 담아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다시 부는 코인 광풍, 거래액 코스피의 2배입니다. 네, 코인 가격 1억을 넘었다라는 얘기 어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거래액이 코스피의 2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총, 글로벌 은시장을 추월했다. 1억 최고가를 찍자 투자금이 잔뜩 몰리면서 안 하면 나만 낙오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에 27,000이 안 됐습니다. 근데 쭉 올라가다가 새해 1월 1일이 되면서 42,280. 조금 보태서 2배죠. 여기서 3월 12일, 네, 72,000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의 더블의 더블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광풍이라는 얘기가
붙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요술램프 시한폭탄. 네. 이 코인 광풍 요술램프냐 시한폭탄이냐 뭐냐라는 거죠. 시총 1,852조 원입니다. 1,852조 원 은 제쳤고요. 매일 1,500개의 백만장자 지갑이 만들어지고 있다. 코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백만장자 된다라는 거죠.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약세장이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갈린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길 좀 가보겠습니다. 투자 열기가 확산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청년 희망저축을 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유입니다. 근데 청년 희망저축 열심히 모아서 비트코인에 넣는 건 좀 생각을 해볼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 뭐 있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뭘 보고 있느냐? 투표함입니다. 네, 여기 써 있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라는 겁니다.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어제 어린이 모의 사전투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선거는 이런 겁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의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의 캡션, 이 제목이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네,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상에 젓가락질 가는 반찬이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굶으시면 안 돼요. 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역신합니다. 무엇이 역신한지 기사 볼까요? 광주 서갑, 송갑석도 경선 패배, 하위 20% 비명, 친문 모두 쓴 잔이었다. 네, 쓴 잔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 8시 민주당 또 한 번 이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광주 서갑, 비명, 송갑석도 경선에 패배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비명, 친문 모두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비명 말고 친문은 누구? 다음 기사 볼까요? 송갑석, 도종환도 비명 행사, 친명 박성준 의원은 본선행입니다. 비명 송갑석, 친문 도종환 두 사람 다 크게는 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명 행사했다라는 게 매일경제의 제목이에요. 반면에 친명의 박성준 의원은 본선행이다. 한겨레는 쓴잔이라고 얘기했지만 매일경제는 또 비명 행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좀 일부러 보여드립니다. 어제 발표 모습 먼저 들어보고 올까요? 광주 서구 갑 1위 확정된 후보는 조인철 후보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위 확정된 후보는 이연희 후보입니다. 서울의 중구 성동구 을 1위 박성준 후보이십니다. 네, 자세히 들었는데 뭐 송갑석 얘기도 없고 도종환 얘기도 없는데 없을 수밖에 없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작 송갑석, 도종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결국 경선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제 발표 결과를 다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죠. 그리고 친명이라고 얘기되는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그럼 이번에는 도종환, 송갑석 어떻게 되는 걸까 주목하고 있었는데 탈락했어요. 저희 오늘 키워드 역시나죠. 장현미 변호사님. 민심인 겁니까? 사실 이 민주당의 룰 자체는 이제 1년 전에 세팅이 되는데요. 네. 이를테면 조인철 전 광주시 부시장이 이제 현역을 꺾었다. 송갑석 의원이 또 비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이었는데 10% 가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 신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공천 어떤 그 룰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본인이 하위 20%에 속했다고 이제 송갑석 의원께서도 이제 공표를 했는데 네. 지금 하위 20%
20%에 속했다는 의원들 중에 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인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이 페널티로 작용했다는 점, 예,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룰 자체는 1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중간에 뭐 농단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하위 20%를 받았고 거기다가 도전자가 신인 10% 가점이 있었으니까 크게 보면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 어제 발표된 사람들 중에서 송갑석 그리고 아까 도종환 두 의원은 둘 다 패배했는데 또 지금 보면은 이 다른 지금 박성준 의원은 또 친명이죠. 친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본선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민심은 지금 아까 시스템에 의한 공천 이미 1년 전에 다 정해진 거다라 말씀하셨는데 네. 민심은 그럼 비명이랑 친문을 민심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그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속에 시스템의 방패 속에서 뭐랄까요 친명의 약진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룰은 1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룰에 따라서 하위 20% 분류된 사람들은 왜 20% 안에 들어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하위 20%를 그러니까 평가할 때의 평가의 내용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했느냐? 그리고 또 그 평가는 누가 했느냐? 어느 시기에 했느냐?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그 시점 직후에 소위 말해서 이 상대 의원들이나 또는 이 보좌관들 상대로 해서 다면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왔던 당내 비주류 의원들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이 지금 국회의원들의 공천에 대한 평가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4년 전체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여야 되는데 특정 시점에 이루어졌던 그런 평가들이 편향된 결과를 갖고 오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그렇게 작동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이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평가일 수밖에 없다는 따가운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스템이라는 방패 뒤에 친명이 약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하위 20%에 속한 요 감산 이게 지금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하위 20%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된 것이냐 이 부분에 사실 일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시스템 방패라는 표현을 또 쓰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 드릴 때 어쨌거나 1년 전에 이미 뭐 룰이 세팅이 됐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하위 20%의 벽을 못 넘은 송갑석, 삼선 친문 도종환까지 비명계 전멸입니다. 비명계가 전멸했다라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공천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올까요? 정말 혁명적 상황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결국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누가 더 활성화되느냐, 어느 쪽이 더 열성적이냐 이걸로 결판난다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이제 우리 지지층들 또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사기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보니까 진짜 개혁 공천했네. 공천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실제 좀 성과 있는 공천을 했다,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시 이제 우리 기세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혁명적인 공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랑 비교해서 공천 혁명이다라고 할 만큼 바꿨다, 기세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이랑 비교해서 공천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진정한 공천혁명을 하려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부터 컷오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임위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매번 서초동의 재판과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려 왔는데 그 부분부터 민주당 공관위가 지적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천을 안 줘야지 민주당이 진정한 공천 혁명을 했을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러한 주장이 굉장히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비판했었던 뭐 친윤 공천, 검사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저희 공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실 출신 분들도 다 경선을 통해서 졌고 또 검사 공천도 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저희를 향해서 공천 혁명을 민주당이 더 잘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얘기인지 저는 이재명 대표께 묻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지금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많이 추격을 당한 상황이고 네. 또 일부 조사에서는 또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저런 조급함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신조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혁명적인 공천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보엽 대변인님. 네. 예. 오늘 저희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잠시 뒤에 또 이제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얘기도 할 예정이라서 모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건 공천 혁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칫 비명 친문 입장에서 들으면 뭐야라고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으로 치면 스타트업에 해당하고 이제 중앙당을 창당한 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을 이런 방송국까지 불러주셔서 참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네. 다른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 언급을 삼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민주당 공천이 있었고 네. 그 국민의힘에서 오신 패널 분께서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좀 보태고 싶은 게 네. 어제 민주당의 그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가 결합을 하면서 네. 민주당은 공천 갈등을 가급적 빨리 수습하고 총선으로 나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조금 못 미치는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개 다 세부적으로 보면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하위 20%에 포함됐던 게 있고 네. 오정환 의원은 이제 3선까지 하셨으니까 지역에서 좀 다른 인물로 교체해보자 하는 민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네. 저는 이따 주제도 나오겠지만 재검토했던 도태우 후보, 광주 5.18 북한 개입설을 말씀하셨던 분을 재검토하다가 다시 또 공천을 하고 네. 또 버젓이 돈봉투를 받은 정우택 후보 공천하고 박덕흠 후보는 이미 당선된 것처럼 잔치를 한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도 공천을 하고 또 다른 두 분도 있죠. 신범철, 임종득 이분들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공천한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요 발언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일단 전반적인 공천에 대해서 쭉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처럼 뭐 여야 공천 뭐 마무리 단계다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발표할 때마다 곳곳에 좀 논란거리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공천 얘기도 좀 해보긴 할 텐데 다음 키워드로 일단 넘어가 볼까요?